단 9초 만에 오산의 옹벽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오산시장은 그 옹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사실상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사고를 처음 들었을 땐 폭우가 심했나 보다, 자연재해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입니다. 즉 사람이 막을 수 있었던, 그런데도 막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만나기로 했던 일정까지 미뤄가면서요. 긴급회의에선 각 부처 장관들뿐 아니라 사고가 난 오산시의 이권재 시장까지 화상으로 호출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주민이 위험하다고 신고까지 했는데 왜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오산시장은 상부 도로는 통제했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아래쪽 우회도로는 개방했다고 답했죠.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말을 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통제한 건가? 안 한 건가? 답변이 명확하지 않자 경찰청장이 대신 답합니다. 사실상 고가도로 외에 다른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다소 과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전면 대응했어야 한다. 그리고 SNS에는 이렇게 썼죠.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고 터지고 나서 뒷수습에만 집중했던 재난 행정 방식에서 사고 전에 막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번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목숨을 잃은 건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미 포트홀이 2번이나 신고됐고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었고 사고 당일 오후에도 도로가 패였다는 정황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도로는 개방돼 있었고 결국 사람 하나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이건 정말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을까?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 사고에 대응하는 걸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고 이후에 변명부터 하고 책임 미루기에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된 일정을 미루고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달려갔고 사고가 난 오산시장에게 반복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주민들이 경고했는데 왜 도로를 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 다소 과하게 느껴지더라도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서 대응했어야 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바로 일하는 대통령, 국민 생명의 진심인 정부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사고의 원인을 따지는 걸 넘어서 사고 이전에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를 묻는 리더.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사고가 왜 단순한 붕괴 사고가 아니라 우리 행정 시스템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자, 이제 사고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6일 저녁 7시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아래 10m 높이의 옹벽이 뚝 터지듯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와 흙더미 무게는 무려 180톤. 그 아래엔 지나가던 차량 한 대가 있었고 운전자는 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옹벽 바로 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난간 수십 미터도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단 9초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갑자기 일어난 걸까요? 사실 이 사고에 앞서 분명한 전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무려 2번이나요. 처음은 6월 24일. 시민이 도로가 꺼졌다며 포트홀 신고를 했습니다. 오산시는 7월 3일에 복구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건 같은 자리에 또 포트홀이 생긴 겁니다. 사고 당일인 7월 16일 오후 다시 꺼진 도로가 발견됐고 오산시는 오후 5시 30분에 상부 도로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난 아래쪽 우회도로는 끝까지 개방돼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시민이 반복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냈고 행정기관도 그걸 인지했지만 위에는 막았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대응했던 겁니다. 포트홀이 생긴다는 건 단순히 도로가 조금 깨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그건 이미
집안이나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신호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빗물이 포트홀을 통해 집 안으로 스며들고 그 수분이 콘크리트 안쪽 철근을 부식시키고 구조물 하중과 빗물 수압이 결합되면 결국 구조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 현장에선 콘크리트 표면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도 발견됐습니다. 이건 내부에 수분이 찼다는 신호예요.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고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16명이 사망했던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이 사고들 모두 미리 경고가 있었지만 조치가 미흡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산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우린 재난을 단순히 비극으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고된 사고는 방치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재 오산시장은 사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트홀이 생겨서 선조치를 했다. 부사장에게 잘했다고 말까지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작 사람이 다닌 우회도로는 끝까지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결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민의 생명에 피해가 생긴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즉,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따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고가 인재라면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전국 웅벽 및 고가도로 실태조사, 포트홀 반복 발생 지역의 구조 재검토, 지자체 재난대응 매뉴얼 강화, 재난 예방에 대한 예산 확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사고가 난 다음에 왜 못 막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오산 옹벽 붕괴 사고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도 단순한 날씨 탓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드러났던 수많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외면한 결과였고 그 피해는 결국 한 사람의 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즉시 움직였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정확히 묻고 따지고 확인했습니다. 왜 막지 않았는가? 무슨 조치를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 다소 과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건 사고 이후 수습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생명을 지켜내는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민주당은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도 믿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치보다 우선인 정부, 책임을 피하지 않고 예방을 행정의 중심에 두는 정부,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이고 앞으로 더 단단해져야 할 대한민국의 기준입니다. 더 이상 예고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저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깜짝 놀랄 뉴스를 전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